2019학년도 고3 10월 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조상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능 이전에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라 많은 학생들이 긴장하면서 이번 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좀 어떠셨나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나요? 자, 이번 총평에서는요, 이번 10월 모의고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난이도는 어땠는지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늘 그렇듯이요, 편중된 단원 없이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는 거는 똑같고요. 다만 좀 달랐던 점은 뭐냐면 고난도 문항이 어디에 많이 배치되어 있냐, 이런 것들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항들이 다수 분포했다. 그리고 익숙한 자료와 답지가 다수 사용되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공부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다. 그래서 주요 개념들을 내가 모두 알고 있었다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는 다 완성을 했구나, 이제 그걸 까먹지 말아야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잡아가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전 모의고사 조금 달랐던 지점은 뭐였냐면, 고난도 문항은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시기로 구성되어 있죠. 시기가 총 9문제가 나왔는데 그 9문제 중에 다수는 바로 어디 배치되어 있었냐면 뒷부분, 근현대 파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 주요 사건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았으면 매우 풀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근현대사 사건들은 아시죠? 사건들이 연이어서 벌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꼭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라는 거 다시 한번 10월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4번까지 한꺼번에 설명드렸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문항의 경우 새로운 선택지가 답지로 사용되었다 라는 것, 대표적으로 사비에르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사용되었지 않았던 정답지 사비에르가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주로 이런 걸 보고서 많은 학생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한가. 하지만 이런 거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이 교과서 다 뒤져어 봤는데 교과서 2종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요,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막 불안한 마음에 자꾸 내가 모르는 것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나면, 이거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은 익숙한 답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당황하지 말고, 실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내가 아는 것들을 풀어나가라, 이런 당부 말씀 수능을 앞두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총평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면은 문항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여기에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이건 시기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들은 따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주제들, 동아시아 청동기, 청일수호 조교, 증짝증리, 애도, 거란, 남북조, 호국, 당 많이 들어보셨죠? 답지들 보세요. 답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었던, 기존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답지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지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치? 뭐가 필요할까? 주요 키워드들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요, 선생님 이거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체크해 보세요. 이거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대부분은 여러분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모르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선생님이 보면서 하나하나 뽑은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보고서 답지와 연계시키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9번부터 15번까지 뒤로 넘어올수록 시기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14번, 15번 선생님이 특히나 강조하는 건 15번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막 어려운,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거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별표까지 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의 그 보기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구모 기억하시죠? 구모에서 정답률 낮은 문제들 쫙 분석해 보세요. 다 어떤 문제들이에요? 그쵸?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한국사 주제들이 답지로 사용되거나 자료로 사용되면 그 문제 정답률은 꽤 떨어집니다. 15번 문제도 마찬가지, 나온 김에 한국사, 5.18 이거를 비롯한 주요 사건들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다루었던 문제들이에요. 아마 고난도 문항으로는 10번 문항도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16번부터 20번까지 보시면은
에도막부 시기 동아시아. 요즘엔 이게 트렌드죠. 딱 특정 연도를 찍는 거. 특정 연도 몇 년 전에. 그래서 기억나시죠? 구모 때 오키나와 반환 3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서 연도를 딱 지정해 버리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최고 난도 문항들 푸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46년을 주고서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라는 문제들. 이것이 아마 최고난도 문항으로 작동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번, 20번 유학의 발전 과정, 여기에서도 망건당이라는 거 나왔거든요. 망건당은 기존에는 오답으로만 쓰이고요. 이게 교육청 문제다 보니까 이게 답지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교과서 두 종에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김에 망건당이 뭐다 정도만 추가를 해 놓으세요. 시기랑. 뭐 그렇게 망건당의 뭐 설립연도까지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번 문제는 뭐 여러분 익숙했을 거예요. 문화대혁명이 10년이나 되니까 그 10년 동안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도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이 대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비에르, 그쵸? 에도막부 시기 나왔죠.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문제별로 주제, 답지, 주요 키워드까지 하나씩 모두 다 체크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난이도는 어땠는가? 혹시 여러분도 자주하시는 거 아니죠? 네, 쉬움, 다소 쉬움이라고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킬러 문제는 없었어요. 완전히 이제 생뚱맞게 구모처럼 연도를 딱 찍어서 이제 나오는 건 없었고요. 우리 어느 정도 대비는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때보단 쉬워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비슷했고요. 그래서 최고 난도 한두 문제,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 그게 약간은 이때보다는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3번, 10번.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좀 빼먹기 쉬워요. 교과서도 잘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느 시기다 살짝 넘어가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요즘 트렌드기도 합니다. 키워드 제시를 적게 하죠.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10번 문제 바익단강이라는 키워드 딱 하나만 주고 풀어라 이거였어요. 이것들은 최근 트렌드기도 해요. 아니면 아예 키워드 빼버리고 상황을 주기도 하거든요. 고난도 문항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푸는 연습들 필요하실 거고요. 이거 15번 아까 사이시기 문제 이거 한국 때문에 일부러 고난도 문항으로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도 문항들까지도 모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내용들을 꼭 시기별로 정리해 둬라. 특히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건 한국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45년 일제 폐망 이후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기별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고난도 문항, 최고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구모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들을 시기 순으로 정리해라. 그리고 정리하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연결되는 것들을 연결시켜라. 한반도, 일본의 상황과 연계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최고 난도를 푸는 팁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강의 중에 연표 강의 있거든요. 거기 자료실 보면은 시기순으로 쫙 정리해 놨어요. 나라별로, 국가별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이제는 보세요. 이제 보면서 이제 까먹지 않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쭉 연달아 있었구나. 이제 계속 이제 뭐 복습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총평에 준비된 내용들은 모두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씩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